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나라다라고 자신만만하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중국인마저 부러움 어린 시선을 보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세계 민주주의 판도를 바꾼 한국 시민들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체루아 엘리입니다. 관내에서 커뮤니티 담당관으로 근무한 지 벌써 20년이나 됐네요. 그날도 여느 월요일 아침처럼 월요병에 시달리며 경찰청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국장님의 월요일 정기 브리핑이 시작되려던 참이었고요. 자, 집중하세요. 최근 전국적으로 시위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국장님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떴어요.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하나 띄워지더니 크게 적힌 제목으로 눈이 갔어요. 한국식 촛불 집회 모델 미국 시위 현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뭐라고요? 한국이라고요? 옆자리의 태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민주주의의 나라라고 하면 미국이 최고인데 갑자기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라니요. 국장님이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FBI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역의 평화 시위가 한국의 촛불 집회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해요. 시위대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네요. 회의실이 술렁였고 곧장 누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희 미국이 아시아 국가 따위의 시위 방식을 따라한다고요? 국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로스앤젤레스 시위 현장에서는 한글로 된 플래카드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평화가 곧 힘이다라고 쓰여 있었고요. 저는 제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 아는 거라곤 김치와 케이팝, 손흥민 정도입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나라에서 민주주의 시위 문화를 배워야 한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데이터를 보면 더 놀라워요. 한국식 시위를 채택한 지역은 체포자가 70%나 감소했고 시민 만족도는 85%까지 상승했으니까요. 국장님의 말씀에 회의실이 또 한 번 웅성거렸어요. 저는 자료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거기엔 2016년 한국 촛불 집회 사진들이 있었어요.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도 폭력 사태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설명이 밑에 적혀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로 강력한 시위였는데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다는 게요. 태희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국장님의 말씀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이 진짜 한국이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작고 시끄러운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은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복도를 걷다가 중국 대사관에서 파견 나온 연구원 주슈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회의 내용을 들은 건지 비웃음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체루아, 방금 브리핑에서 들은 한국 얘기 웃기지 않았어요? 주슈잉이 팔짱을 끼고 비아냥대며 말했죠. 중국 대사관에서 파견 나온 연구원답게 항상 거만한 태도를 가진 자였어요. 한국은 매번 혼란만 일으키는 나라예요. 길거리에서 소리나 지르고 시끄럽게 떠들면 다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나 봐요.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시위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주슈잉이 제 말에 목소리를 더 크게 높였어요. 중국을 보세요. 14억 인구가 질서 있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작 5천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주제에 뭘 가르친다는 겁니까? 정말 가소롭네요. 그는 제가 말리지 않으니 계속해서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 아닌가요? 독립적인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를 논한다는 건지.
저는 마음속으로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면서 조용히 자리를 피했죠. 사무실에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서 주슈잉의 말을 곱씹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런 나라일까? 호기심에 컴퓨터를 켜고 한국 촛불집회를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해외 언론들이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평가한 글들이 수두룩했어요. 시민이 주도한 평화로운 혁명, 폭력 없는 정권 교체의 기적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영국 BBC에서 올린 한 기사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주말마다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가족 단위로 참여했고 어린이들도 함께했다. 시위가 끝나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웠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 민주주의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클릭해봤습니다. 정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평화롭게 모여있더군요. 폭력은커녕 질서정연한 모습에 놀라움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정말 시위 현장이라고. 제가 알던 시위는 최루탄 연기가 가득하고 물대포로 사람들을 쏘는 그런 충돌 장면이었거든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현장 출동 요청이었어요. 엘리 담당관님, 워싱턴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둘러 장비를 챙겨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한국 촛불 집회 영상을 봤어요. 뭔가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워싱턴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혼란스러운 광경이 아니었거든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지만 고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평화가 우리의 무기다. 질서 있는 저항이 진정한 힘이다. 한국에서 배운 민주주의 같은 문구들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위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물을 나눠주고 있었고 누군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며 청소를 하고 있었죠. 이게 뭐지? 시위 맞아? 옆에 있던 동료 앨리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20년 경찰 생활에 이런 광경은 처음이야. 마치 축제 같잖아. 정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한 시민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죠. 경찰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추운데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그는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따라 종이컵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촛불 집회를 본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평화롭게 우리 목소리를 내는 거죠.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걸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순간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폭력이 아닌 평화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것처럼요. 그들은 촛불만으로 대통령을 바꿨잖아요. 군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는 것 같았죠. 시위가 진행되는 내내 단 한 건의 충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위대가 교통정리까지 도와주더군요. 길을 건너는 노인을 부축하는 젊은이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해가 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촛불을 켰습니다. 수천 개의 촛불이 광장을 밝히는 모습은 장관이었죠. 이게 바로 한국에서 시작된 촛불 집회입니다. 평화롭지만 강력한 시민의 목소리죠. 한 대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2016년에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질서 있게 우리의 뜻을 전할 수 있어요. 시위가 끝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거예요. 30분 후 광장은 시위 전보다 더 깨끗해졌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했대요. 시위 후에 더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거요. 한 중년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주슈잉이 말했던 혼란스러운 나라가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봤습니다. 모든 채널이 어젯밤 시위를 다루고 있었죠. CNN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워싱턴 광장의 평화 시위가 미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촛불 집회를 모델로 한 것으로 수천 명이 모였지만 단 한 건의 폭력도 없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한국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2016년 한국에서는 1,700만 명이 참여한 촛불 집회로 대통령을 평화적으로 탄핵시켰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채널을 돌려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폭스뉴스조차 한국식 시위를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죠. 사무실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장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의회에서도 한국식 시민 민주주의 모델을 주목하고 있어요. 스크린에 상원 의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성숙한 참여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어서 하원 의장의 성명도 이어졌죠. 우리는 한국의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평화로운 시위가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말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운다니. 태희가 고개를 저었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TV를 보는데 또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한국의 시민운동 전문가들을 초청해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도 흥미로웠죠.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어? 난 김치랑 케이팝만 알았는데. 나도 그랬지. 근데 알고 보니 민주주의 선진국이더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일면 헤드라인으로 한국,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평화적 혁명의 교과서, 한국에서 배우다라는 제목의 특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죠. 저는 문득 어제 주슈잉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말들이요. 과연 누가 옳았던 걸까요? 경찰청 내부 메신저에도 한국 관련 자료들이 쏟아졌습니다. 각 부서에서 한국의 시위 문화를 연구하고 있었죠. 한국 경찰의 시위 대응 매뉴얼을 입수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에요. 보안과장이 올린 자료를 보니 한국 경찰은 시위대를 적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더군요. 퇴근 후 저는 집에서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촛불 집회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었죠. 1,700만 명이 참여했는데 사상자가 제로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위 참가자들의 면면이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온 부모들, 교복 입은 학생들,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까지.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부모님 손을 잡고 참여했다고 합니다. 시위가 축제 같았다는 외신 기자의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한 동영상에서는 시위대가 경찰들에게 핫팩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경찰관님들께라고 적힌 현수막과 함께요. 이게 진짜 시위 현장이 맞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시위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광장이 시위 전보다 더 깨끗해졌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할머니의 인터뷰였어요. 나이 들어 이런 평화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더 깊이 조사해보니 한국의 민주화 과정도 대단했더군요. 군사 독재를 시민의 힘으로 끝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특히 1987년 6월 항쟁 때도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지만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게 됐을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이 됐잖아. 그때는 그저 예의상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죠. 민주주의는 소란이 아니라 의지였구나. 시민들의 성숙한 의지가 진짜 민주주의를 만드는 거였어. 다음 날 경찰청 복도에서 주슈인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체루아, 아직도 그 한국 선전에 속고 있나요? 정신 차리세요. 한국은 그저 미국의 꼭두각시일 뿐이에요. 주슈잉이 비웃듯 말했죠. 무슨 소리예요?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건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이에요.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을 심판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주슈잉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쇼일 뿐이에요. 진짜 질서는 강력한 통제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중국을 보세요. 14억이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통제요? 천안문 광장에서처럼요. 탱크로 시민들을 짓밟는 게 질서인가요?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조화로운 사회인가요? 주슈잉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죠. 그건 다른 문제예요. 중국은 14억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 비교하지 마세요. 작은 나라요? 크기로 민주주의를 판단하나요? 진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성숙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그걸 증명했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평화롭게 대통령을 바꿨어요. 그것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요. 이게 진짜 힘이죠. 당신네처럼 탱크와 총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요. 주슈잉이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네 나라도 언젠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거예요. 그때 한국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되겠죠. 아, 물론 당신네는 인터넷 검열 때문에 한국 뉴스도 제대로 못 보겠지만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렸죠. 그날 오후 국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엘리, 주슈잉과의 논쟁 들었네. 아주 잘했어. 솔직히 나도 한국을 얕봤는데 이번 일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란이 아니라 성숙이었구나. 소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목소리였어. 그로부터 한 달 뒤, 미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핸즈오프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는데 모두가 한국식 평화 시위를 표방했죠.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는 10만 명이 모였지만 체포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CNN은 이를 한국 민주주의의 미국 상륙이라고 보도했죠. 시카고에서는 시위대가 자체적으로 의료팀과 법률 지원팀을 운영했고 심지어 어린이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했습니다. LA에서는 한국어로 된 플래카드가 등장했습니다. 평화가 최고의 무기다. 질서 있는 저항, 한국에서 배웠다 같은 문구들이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경찰들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도 시민들을 존중하니 그들도 우리를 존중하더군요. 20년 경찰 생활 중 가장 평화로운 시위였어요. 동료 앨리스의 말이었죠. 방송에서는 연일 한국 전문가들이 출연했습니다. 한국의 촛불 집회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21세기 시민 민주주의의 교과서였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만했어요. 어느 날은 한국에서 온 시민운동가가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평화로 승화시켰습니다.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상징이었죠.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까지도요. 대학가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연구 강좌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위대한 민주주의 실험실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민정신을 한국에서 다시 배워야 한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말이었죠. 저도 경찰청에서 한국식 시위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팀에 합류했습니다.
시민을 적이 아닌 동료로 대하라.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이것이 핵심이었죠. 미국 사회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업들도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이 강화됐죠. 시민이 이끈다. 세계가 주목한다. 이는 PBS 방송사의 특집 다큐멘터리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의 촛불 집회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켰는지 3부작으로 다룬 내용이었죠. 어느 날 저는 경찰청 커뮤니티 부서에 새로운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 존중 기반 치안 정책이라는 제목이었죠. 더 이상 시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말자. 그들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자.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다. 놀랍게도 제 제안은 즉시 채택됐고 전국 경찰서에 배포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저를 만나 격려해주기도 했죠. 엘리 담당관, 당신 덕분에 미국 경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적용했군요. 거리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한글로 적힌 피켓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피켓을 든 시민에게 물었더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언어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슈잉은 결국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당신이 옳았어요. 언젠가 중국도 배워야 할 겁니다.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부럽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토록 한국을 무시하던 주슈잉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미국 시민들은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선생님으로요. 워싱턴 광장에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2025년 평화 시위 기념비라는 이름으로요.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촛불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손에서 완성된다. 기념비 제막식에는 한국에서 온 손님들도 참석했습니다. 2016년 촛불 집회를 이끌었던 시민단체 대표들이었죠. 우리도 놀랐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이렇게 세계에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한 대표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는 한국 민주화 운동을 필수 교육 과정으로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촛불의 의미를 배우고 평화로운 시위의 힘을 이해하게 됐죠. 경찰 아카데미에서도 한국식 시위 대응 방법이 정규 과목이 됐습니다. 시민을 보호하고 존중하라는 한국 경찰의 철학이 미국 경찰의 새로운 모토가 된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마치 수많은 촛불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커다란 희망이다.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체루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랑스럽다고 생각되는 경험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